자, 가천대 논술에 있어서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천대 논술에서 당락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맞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치약 과목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맞아 하고 아마 수긍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치약 과목이라는 거를 내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국어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이 시험 과목이죠. 그럼 이제 치약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어가 내가 4등급에서 5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학은 내가 그동안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내가 한 3, 4등급이 좀 나와. 자, 요런 정도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국어가 4, 5고 수학이 3, 4니까 나는 국어가 취약해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바꿔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내가 국어가 3에서 4등급이 나왔어. 근데 수학이 4에서 5등급이 나왔어. 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국어하고 수학을 봤더니 나는 수학이 좀 취약해 하고 본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나 국어 어떡하지? 난 국어 좀 신경 써야 돼? 하고 얘기를 할 거고 취약 과목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수학을 그래도 이렇게 나온 애들은 국어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나는 수학을 좀 신경을 써야 돼 하고 저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 신경을 쓸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또 한 가지 예를 적어 볼게요. 만약에 국어가 4에서 5등급이었어. 수학이 4에서 5등급이었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국어가 4에서 5야? 수학이 4에서 5야. 내가 가천대 논술을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은 난 국어도 약하고 수학도 약한데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취약하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그 한기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기대에서 제시하는 난이도에 맞추어 보았을 때 취약하다라는 걸 찾아야지 현재 나와 있는 국어하고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취약하다 이런 걸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학생은 분명히 내가 국어하고 수학이 모두 취약해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국어하고 수학이 모두 취약한 거예요. 내가 합격을 위해서라 그러면 가천대가 어디 만만합니까, 여러분들? 85대 1, 64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경우가 내가 국어가 취약하겠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모두 다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취약 과목을 설정을 할 때 합격하기 위한 난이도 선에서 취약한가를 그리고 그걸 따라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국어가 그래도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와줬어. 2에서 3. 그 다음에 수학도 2에서 3등급 나왔어. 이런 경우라 그러면 무난하게 내가 국어든 수학이든 충분히 한번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한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노력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취약하다는 이유로 여기 취약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다른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안 좋은 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대부분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럽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막 그래요. 한 2, 3일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발목도 아파요. 또 며칠 지났어. 목도 아파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더 아파지죠.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어디 충격을 받았을 때는 가장 아픈 곳 때문에 다른 것들이 묻혀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조금 회복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어깨야 허리야 다시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라면 여러분들의 취약 과목이 내가 어떤 게 취약할까 하고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종전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모두 다 취약해 하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은 한기대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취약 과목에서 결정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취약 과목이라는 게 있죠.
이게 쉽게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 어떤 게 좀 취약하니? 저 수학이 좀 약해요. 야, 그러면, 너 수능도 이제 다 필요 없고, 내신도 다 필요 없지 않냐? 그럼 수학에만 몰입해, 올인해! 그래갖고 아주 그냥 초능력을 발휘해서 집중해가지고, 한번 수학 점수를 끌어올려. 그럼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 취약하다라는 수학 과목이 극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 이번 시험 한번 잘 보고 싶어, 한번 잘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설마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은 수원, 수투 전 범위를 갖다가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당시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만큼,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이만큼 지금처럼 이만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극복이 안 됐는데 과연 남은 기간에 이게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가천대의 경쟁률을 보면 정말 수천이에요, 수천. 수천 명이 들어와서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85대 1, 67대 1, 이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취약하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한번 이를 악물고 내가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해서 해야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동일한 환경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다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경쟁력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우위에 설 수 있는가? 이건 생각해 볼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천대 합격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취약 과목이 결정 나는 건 맞지만 그 취약 과목을 극복하는 과정은 저는 정말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또 국어가 약한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국어가 약한 애들은 수학보다 더 심해요. 저는 국어 안 돼요. 하고 아예 벽을 딱 쳐버립니다. 수학은 뭔가 풀면서 되겠네 하는 순간순간의 느낌을 받으면 갈 수 있지만 국어는 공부해도 이게 과연 성적이 나올까 하고 막연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예 저는 국어 못해요 하고 벽을 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국어 과목 성적 올리기가 학생들은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남은 기간 똑같이 취약 과목 공부한다고 과연 합격할까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을 텐데, 똑같은 환경일 텐데.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맞아 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듣고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그런 방향성이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전략을 한번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를 그러면 그 와중에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이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이 어느 한 과목이 취약하건 아니면 두 과목 모두 다 취약하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이 이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길게는 9개월 공부합니다. 짧게는 6개월 공부하고요. 아주 짧게는 3개월 공부합니다. 아주 작게는 1개월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쳐요. 여러분들 수원, 수투, 국어 수학, 국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 하나도 국어하고 견주어서 충분하게 잘하려면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고 수투도 마찬가지로 국어랑 비교했을 때 단일 과목으로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성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죠. 자, 이 세 과목을 놓고 보았을 때 9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에 이걸 완성을 한다? 남은 기간 정말 코피 터지게 밤잠 안 자고 여기에 몰입하면 되겠지? 그 행위도 힘들 뿐더러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자, 그러면 과연 합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수원하고 수투의 공부량이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90%를 줄여야 됩니다. 10%에 대해서 양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를 줄여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10%를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된 이 10%만큼은 개념에서부터 활용에서부터 심화까지를 잘 다룰 수 있으면 돼요. 약수령 문제가 그렇게 센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어느 정도의 제한된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범위를 충분히 줄여놓고 이 줄여진 범위에서만큼은 아주 세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난이도라고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건 시험장에서 힘들어요. 이 이상의 난이도로 연습을 해갖고 시험장을 가야 편안하게 작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무작정 책을 잡고 지수, 로그, 수열,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 미분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10%. 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공부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국어도 90%를 줄여야 돼요. 10%만 남겨놓고 이 10%에 관해서는 그 지문의 주제가 뭐고 작가가 누구고 해설한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국어하고 수학에서 취약 과목이다? 어쩌면 취약은 둘 다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지 내가 더 뭐가 안 좋아. 이렇게 판단 내려서 미스가 나는 거죠. 취약 과목에서가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게 일단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살려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학원에 갔더니 어떻게 부분 점수라도 받으면 돼. 뭐라도 돼. 요 부분 점수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강좌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 작업이 우선이 돼야 돼요. 3년 내내 안 됐는데 몇 개월 해가지고 취약이 극복이 됩니까? 취약 과목이 극복이 돼요? 저는 대부분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려면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올인하고 몰입하고 밤잠 안 자고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합격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약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 자막이 나가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단약소에서는 그동안에 뭘 해왔냐 그러면은, 약술형 논술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범위를 줄여주자라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가천대 전국 모의고사도 실시를 했고요. 물론 이 단약소에서 실시한 거는 가천대만 실시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약술형 고사를 치는 학교의 모의고사를 매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 시행으로 인해서 뭘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시험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범위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희들이 준비한 범위를 축소시켰을 때 어느 영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출제되어 왔던 저희들이 만들었던 그런 기출 문항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공부의 그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들고 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합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한번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야 돼 각오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 과목에서 결정이 난다? 취약 과목을 정의 내리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취약 과목이 내가 뭐라고 판단이 섰을 때도 그게 극복하기는 매우 힘들 거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요. 성공 열쇠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단기 입시 약술 논술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상담도 받고 해가지고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